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3,000% 이상, 3,000% 이상 주가가 폭등한 D-웨이브 퀀텀, 정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상승세죠. 아무래도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된 결과일 텐데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확 치솟으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사례도 있었고요. 맞아요. 시장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만 해도 2021년하고 2024년 두 번이나 주식을 분할했었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D-웨이브 퀀텀, 과연 주식 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또 현재 회사 상황은 어떤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3,000% 상승이라니. 뭐랄까,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근데 이런 주가 급등이 반드시 주식 분할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분할 결정에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일단 주식 분할이 정확히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D-웨이브의 현재 재무 상태, 예를 들면 매출이나 수익성 같은 걸 봤을 때 분할을 고려할 만한 상황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 회사가 분할 대신 택한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은 뭔지, 더 나아가서 이 양자 컴퓨팅 분야 전반의 투자 환경 속에서 D-웨이브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기업들은 왜 주식을 분할하는 걸까요? 그냥 주가가 너무 비싸 보일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주식 수를 늘리고 그 비율만큼 주당 가격은 낮추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주당 2,000달러에 거래되는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회사가 10대 1 액면 분할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기존 1주 대신에 총 10주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아, 1주가 10주로 늘어나는군요. 네. 그 대신에 주당 가격은 10분의 1인 200달러로 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하기 전이나 후나 당신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치는 2,000달러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아, 총 가치는 그대로고요. 네, 맞아요.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총 가치가 그대로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왜 분할을 하는 걸까요?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인 효과하고 접근성 향상이에요. 주당 2,000달러짜리 주식은 아무래도 소액 투자자들이 선뜻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근데 주당 200달러가 되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죠. 아, 이 정도면 나도 한번 사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모든 증권사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기능, fractional shares라고 하죠. 이걸 다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온전한 1주 단위로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심리적인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거네요. 약간 비싼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아까 D-웨이브 주가가 3,000% 올랐다고는 했지만 현재 가격을 보니까 대략 한 37달러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굳이 액면 분할을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할 만큼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당 37달러 정도면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죠. 수백, 수천 달러 하는 주식들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가가 너무 높아서 소액 투자자가 사기 어렵다. 이 이유만으로는 D-웨이브가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액면 분할의 주된 이유가 좀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다. 액면 분할 필요성은 낮아 보이는데 혹시 주식 분할의 다른 종류도 있나요? 반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바로 주식 병합, 이건 리버스 스탁 스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액면 분할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 개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요,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에 주당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죠. 아, 이건 왜 하는 거죠?
이건 주로 주가가 너무 낮아져서 문제가 될 때 시행해요. 예를 들어서 뉴욕증권거래소 NISE 같은 주요 거래소들은 상장 유지 조건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 보통 주당 1달러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이 기준 아래로 떨어져서 오랫동안 회복을 못하면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 상장 폐지요? 네, 이럴 때 기업이 주식 병합을 통해서 주당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상장 요건을 맞추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식 병합은 주가가 너무 낮아서 좀 위험할 때 쓰는 일종의 방어 수단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약간 위기 대응책 같은 거죠. D-Wave는 주가가 37달러 수준이니까 당연히 주식 병합을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맞습니다. D-Wave는 뭐 주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지난 1년간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정리하자면 D-Wave는 액면 분할을 할 만큼 주가가 과도하게 높지도 않고 또 주식 병합을 할 만큼 절망적으로 낮지도 않은 어찌가 보면 좀 애매한 가격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결국 D-Wave한테는 주식 분할이 당장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건데 그럼 이 회사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주가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주식 분할 대신 다른 방법을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에티머니, 줄여서 ATM 유상증자라는 걸 했다고요. 이건 또 뭔가요? 네, 그게 D-Wave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Wave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요, 아직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로서는 뭐 의미 있는 규모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돈은 못 벌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연구개발비, 운영비,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벌어들이는 건 거의 없는 전형적인 성장주 또는 기술주의 초기 모습인 겁니다. D-Wave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상증자,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거예요. 특히 D-Wave가 활용한 ATM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시장 가격, at the money로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가격으로요? 네, 조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더 적은 수의 신주만 발행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D-Wave는 이 ATM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1월에 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6월에는 4억 달러라는 꽤 큰 규모의 자금을 실제로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가 높을 때 그 기회를 딱 잡아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탄, 즉 현금을 마련했다 이 말이군요. 듣고 보니 주식 분할이랑 ATM 유상증자 둘 다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점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ATM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팔고 그 대가로 회사 금고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이요? 네, 이 돈으로 뭐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사람을 더 뽑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실제 사업 활동에 쓸 수 있죠. 하지만 주식 분할은 단순히 기존 주식을 그냥 쪼개는 행위일 뿐이에요. 회사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계장부상 자본금이나 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유상증자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주주가치 희석 문제인데요. 새로운 주식이 계속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전체 파이 크게는 커질지 몰라도 내가 가진 조각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죠. 아, 내 몫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때로는 좀 부정적인 신호로 보기도 해요. 아니, 회사가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나 하고요. 그렇군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확보가 중요하니까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단점을 좀 감소하고서라도 유상증자를 선택한 거네요. 주식 분할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D-Wave 상황에서는 뭐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거고요. 네, 맞아요. 결국 D-Wave는 주가 상승을 주식 분할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이벤트보다는 유상증자라는 회사 생존과 성장을 위한 좀 더 실리적인 선택에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D-Wave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자 컴퓨팅 기술을 상용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ATM 유상증자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D-Wave의 재무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투자자로서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일 텐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약 2,200만 달러에 불과한데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37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출 대비 시가총액의 375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일반적인 기업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이나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아직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의 파괴적인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D-Wave뿐만 아니라 다른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경쟁사인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D-Wave보다는 PSR이 낮긴 하지만요. 리제티 컴퓨팅이나 퀀텀 컴퓨팅 같은 다른 회사들은 D-Wave보다 훨씬 더 높은 PSR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이 분야 주식들은 대부분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극단적으로 미리 반영하고 있는 소위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먹고 자란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하지만 꿈만으로는 기업이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요. 실제 재무 상황은 어떤가요? 적자는 아닌지. 네, 그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죠. D-Wave는 지난 12개월 동안 2억 8,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8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800억 원 손실이요. 매출은 2,200만 달러인데. 네, 매출액 2,200만 달러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적자를 낸 거죠. 그리고 이런 적자 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D-Wave가 의미 있는 수준의 흑자 전환을 이루는 시점을 빨라도 2020년대 후반 아니면 그 이후로 보고 있어요. 아,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이건 D-Wave가 주력하는 양자 어닐링 방식이 특정 최적화 문제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범용성 면에서는 아직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 같은 다른 방식에 비해 좀 제한적이라는 기술적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은 D-Wave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와, 매출의 10배가 넘는 순손실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PSR 375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지, 동시에 또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현재 주가 수준, 자금 조달 방식으로 ATM 유상증자를 택한 점, 그리고 이 매출 대비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과 막대한 적자 규모,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D-Wave의 주식 분할 가능성,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미래에 D-Wave가 주식 분할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봤듯이 현재 주가 37달러 수준은 액면 분할을 정당화할 만큼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둘째, 주식 병합을 고려해야 할 만큼 주가가 낮지도 않고요. 셋째, 회사는 이미 주가 상승을 활용해서 ATM 유상증자라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당분간 이 방식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 연간 매출 2,200만 달러라는 규모는 D-Wave의 기술이 아직은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 광범위한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매출 규모 자체가 아직 작다는 거군요. 네, 주식 분할은 보통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 궤도에 오르고 좀 안정적인 이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혹은 미래 성장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고 싶을 때 고려하는 카드거든요. D-Wave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D-Wave가 주식 분할을 고려하려면 단순히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이 확 늘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혹은 이 양자 어닐링 기술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뭔가 근본적인 사업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큰 고객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명확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업적 이정표, 마일스톤 달성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주식 분할 같은 이벤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주가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고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식 분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글쎄요,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만약 당신이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믿고 특히 디웨이스가 추구하는 양자 어닐링 방식의 잠재력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소규모 투자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매우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주식 분할 같은 이벤트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회사의 근본적인 기술 발전과 사업 성과를 꾸준히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초기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또 경영진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면밀히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해보자면 지난 1년간 주가가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액면 분할이나 주식 병합 모두 필요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회사는 주식 분할 대신 ATM 유상증자를 통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실리적인 전략을 택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재무 상태, 특히 낮은 매출과 높은 PSR, 그리고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주식 분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업 성장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식 분할이라는 좀 구체적인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D-Wave를 포함한 많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현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투기적 요소에 의해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단순히 이런 투기적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신호,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정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특정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을 안정적인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가시적인 성과일까요? 혹은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수익화 경로를 제시하는 것일까요? 이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